미래에셋증권은 저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상단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 비중의 절반은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25,600원 부근 절반 매도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잔량은 신고가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는 금요일날 진입 당시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고점에 붙이는 상황에서 절반은 털고 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0월 27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01%, 나스닥 종합 1.15%, S&P 500은 0.7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9% 상승했어요.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라면 당연히 금요일 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0.3%, 그리고 근원 CPI도 전월 대비 0.2%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특히 여기서 더 주목이 집중된 부분이라면 연준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항상 골치를 썩였었던 주거비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에 시장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금리 인하의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평가와 함께 관련 매수세가 좀 유입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좀 부담거리라고 하면은 원달러 환율이 여교 시장에서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걸 봤을 때 다시 이제 1,440원을 바라보고 있는, 또 가뜩이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욕구, 차익 실현 물량들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다 정도의 가능성은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포인트까지 같이 한번 읊어드릴게요. 코스피는 4,004.89포인트 시작이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891.59포인트 시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오늘 시장이 불장일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대체거래소에서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돌파했고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꽤나 의미가 깊은 날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장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정,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은 APEC, 그리고 이번 주 FOMC,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두 개는 아시지만 이 실적 발표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놓치고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에 적이 돼가지고, 실적 발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단순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컨센서스가 어떻네? 일정은 언제네? 그럼 이때 확인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의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비롯한 우리가 알고 있는 M7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한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의 실적이 증시를 좌우하겠구나, 이것도 맞겠지만 최근 매수세가 몰린 굉장했던 상승 동력 중에 하나는 AI예요. 그리고 그 AI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연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I로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성과가 나오는지가 알려준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테마가 형성되고 수급이 분배가 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규 매수하는 타점도 잡아볼 거고 보유 종목이 튈 수도 있을 거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 제가 좀 한미반도체도 이 두 개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지 않고 이번 주 증시는 좀 잘 주목을 해봅시다. 대체거래소에서 오늘 단기 종목, 저희 보유하고 있는 단기 종목들 흐름이 다 나쁘지 않아요. 한화솔루션도 이제 수익권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돌파를 계속 해주려는 모습이고, 또 제가 이제 쌍바닥 후 양봉 나오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그러한 흐름대로 쌍바닥을 찍고 확실한 반등이 좀 나와 시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저희 금요일날 들어간 미래에셋증권도 다시금 전고점 부근까지 붙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정규정 한번 잘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리누공업, 한미반도체도 흐름이 계속 나쁘지 않은데, 사실 한미반도체는 단기적으로 5일선을 이탈해도 돼요. 지금 저희 56% 수익률 확인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사실 5일선을 깨고 40%로 접어들고 해도 아무런 문제와 걱정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수익률을 유지하려고 더 키우려고 가져가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관점들이 분명하니까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변동성을 보이던 간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한번 털고 가는 것도 괜찮은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뭐 팔 생각이 단 1도 없는 종목이라 단기적인 흐름에 변수를 줄 게 없고, ST팜도 마찬가지죠. 저희 최근에 절반 매도 잘 해두었고 잔량 흐름은 올해 우리가 주목했던 포인트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뭐 수익권이니 손실권이니 이게 중요하단 말이 아닌 겁니다. 리노공업도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속 저희가 보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서 절반 차익 실현하고 잔량을 가지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같은 관점으로 잘 지켜볼게요. 이제 정고점 부근에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차익 물량을 잘 걷어내면서도 반발 매수가 하단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잘 지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장 직후에 보유 종목 흐름 보면서 말씀드릴 부분들 좀 말씀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자, 10월 2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1.48, 코스닥은 0.81, 코스피는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일단 오늘 여기서 매수세가 더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정고점 부근까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개장 직후라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혹은 매도 물량을 한번 걷고 가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슈팅. 자, 미래에셋증권은 저희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상단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 비중의 절반은 매도 신호 전송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25,600원 부근 절반 매도 신호 전송드렸습니다. 잔량은 신고가 돌파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는 금요일날 진입 당시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고점에 붙이는 상황에서 절반은 털고 가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매수 관점, 매도 관점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미래에셋증권은 많은 분들이 매수할 때 되게 의아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금요일날 원래 매수를 안 합니다. 3개월 이상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10개월 동안 금요일날 매수한 종목이 5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하지만 금요일날 매수할 수 있던 이유라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매크로에 대해서, 경제 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뜯어보면서 향후 물가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금요일 CPI는 시장 예상치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현격히 적다. 그럼 우리는 이거는 곧바로 금리 인하랑 직결이 될 거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보고 대응해야 되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용해야 하는 불확실성 일 것 같다. 이 관점이 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지만, 혹은 반대로는 금요일이기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던 관점이 있던 거고, 자, 그럼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을 픽한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미장과 연관되는 증권, 금융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국내 정책발 모멘텀과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분명했다고 느껴져요. 연말이 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은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권, 금융주를 저희가 이때부터 봤다가, 원래 이때만 놓쳤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증시가 눌리니까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기회가 온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눌렸기에 우리가 비슷한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잡았던 거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이 포인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증시 부양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리고 현재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결국은 증권 수수료든 뭐든 3분기 실적의 수혜 테마, 기대 테마이기 때문에 그 관점들이 맞물리면서 제가 금요일날 미래에셋증권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은 10월 20날 분명한 장대 양봉을 세우고 3거래일 음봉으로서 눌렸어요. 눌렸지만 눌려도 지켜준다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기존 고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켜주는, 원래 꼬리로 돌파를 못했던 자리들을 몸통으로 섭렵을 한 다음에 그 자리를 지키고 반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꽤나 둘 수 있는 캔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라는 변수가 저한테는 사실 꽤나 큰 변수인데 이번에는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직접 매수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미래에셋증권 현재 절반 수익 실현하고 잔량도 계속 수익권 유지되고 있는데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잔량은 차분하게 신고가 돌파의 영역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매도의 관점은 어려울 게 없어요. 애초에 매수할 때부터 매도 관점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기존 상단에 닿으면 일단 절반은 판다. 그리고 절반은 지켜본다.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 상단에 닿는 모습이 보일 때, 붙이는 게 보일 때, 그때 저희는 바로 절반 매도 신호를 전송을 드렸던 거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끝! 단순하죠. 이 잔량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잔량도 어려울 게 없죠. 여기서 증시의 흐름과 증권주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의 수급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차분하게 돌파를 해줄 것 같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면서 평단을 조금 위협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약수익권에서 정리해서 수익 마감을 챙기는 거고,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5일선 이탈을 해주려고 하는데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56%, 7% 수익률이었고 지금은 53%대로 5일선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눌리고 있는데 전혀 동요될 거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5일선을 깨던 수익률이 40%로 접어들건 단기적으로 눌린다고 매도할 거였으면 애초에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40, 50% 손실권이 아니라 40, 50% 수익권인 겁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매매나 주식 투자하는 방향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주식 투자는 편안해야 한다. 그리고 편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지, 그리고 매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전략대로 이행하는 부분이 모든 게 담겨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시장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겠지만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아야 한다. 시장 상승할 때는 엄청난 대박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하락해도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종목별로 보는 게 아니라 포트의 계좌의 수익률을 본다고 했을 때 절대 그 모든 테마가 다 함께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가 포트를 어떻게 꾸릴 건지, 지금 현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쌓였는데 그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도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포트에 11월까지 두세 종목을 더 넣을 건데 증시를 견인할 수 있는 테마들의 대형주들로만 넣어둘 거다. 이게 단순하게 증시가 오를 때 계속 우리도 같이 먹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포트 내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거다. 상반기 때에는 하반기 반도체 장세는 필연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반도체에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두었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은.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 실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추가적인 상승 동력에 하나하나 이제 분포를 시켜준다. 이 관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아마 한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편입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전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